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리스토리 TV 이현숙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민간 부문에서까지 전국에서 결혼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결혼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기쁩니다. 시작이지만 이 추세대로 계속 나아가면 분명히 결혼이 크게 늘어나고 출생률도 높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ODS 대표 이나연님과 함께 결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ODS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ODS 뭐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ODS 대표 이나연입니다. 네. ODS는 옹달샘의 약자고요. 우리 네. 사회에 옹달샘 같은 기업이 되어보자라는 데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영어로는 Our Dream in Society. 네. 여기서 Our란 정주민과 이주민을 뜻하고요.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양한 이주 여성들의 적합 직종들을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 현장에서 일반인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그다음에 네. 작은 도서관 운영,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그 OD에서 그 한 번 제가 방문했었죠, 그죠? 네네. 그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직접 현장에서 봤고, 네. 또 그 굉장히 그 콘텐츠도 개발을 교육에 관한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열정을 정말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다문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네. 네, 이제 보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그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네. 처음에 저희랑 만났을 때 이렇게 한국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네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된 과를 또 대학원까지 가서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고 예. 이제 조교수로 활동하는 그런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관련된 창업, 그다음에 네. 취업들에 대한 성과가 사실은 나이를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끼리 농담 삼아 네.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다면 분명히 상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예.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네네. 근데 또 힘든 부분은 또 네.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거나 보람은 있지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겠죠. 네, 그런데 네, 그건 네. 아니라 수익 구조가 약한 구조라서 지금 또 제가 창업한 지 15년 차 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창업 때와 마찬가지로 예. 여전히 많은 경영에 대한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 힘든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다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예. 왜 그들을 돕느냐라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예. 사실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 신사회 구성원들이죠. 근데 그렇게 네네. 하는 인식이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걸 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사회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 사회적 기업 ODS의 역할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주 여성을 위한 적합성 직종 발굴 네. 그런 것도 언급하셨는데요. 주로 이주 여성들이 어떤 직종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취업 안내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주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평균 연령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20대 초반에서 30대 네. 중반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일 아트라든가 뷰티, 마사지, 네. 그리고 카페 창업, 그리고 본인들의 특징을 가진 자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료품업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IT 쪽이나 이제 인터넷 쪽으로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온라인 창업을 많이 꿈꾸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그 창업을 이제 실제로 잘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한국이 가진 어떤 세무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 네. 그런 제도적인
경제적인 제약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창업을 하는데 컨설팅이라든가 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립 목적이 결혼 이주 여성 이제 거기 직장 발굴 그다음에 네. 채용에 대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이주 여성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연락을 오시면 네.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 이주생들이 취업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좀 한국인으로서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ODS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은 젊은 층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의 그 고민이나 관심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만난 이주 여성도 젊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 회사에도 또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있고 또 그리고 워낙 만나는 네.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저희 집에도 젊은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네. 가장 큰 관심사가 네. 경제적인 자립, 예, 그리고 또 연애사, 연애? 예, 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네. 예. 대표님 하시는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진로, 뭐 창업, 그리고 경제적 자유, 그 다음 또 연애.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관련된 상담 직종도 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타로 관련 부분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그렇구나. 그게 주로 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예. 연애 상담. 아. 네, 그리고 네. 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런 상담들을 타로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뭐 인류가 살아온 이상 계속 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네, 네. 마찬가지로 네. 그들도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결혼을 또 늦게 하거나 뭐 아예 뭐 결혼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날까요? 저는 이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네. 젊은이들이 너무 할 게 많아요. 재밌는 그래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넷플릭스랑 배달 음식만 있으면 네. 평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젊은이들 네.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 많고 저희가 맞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또 교육받아 왔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삶의 흐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자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더 번창시키는 게 저희들의 삶의 목적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청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자아 실현이 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이나 연애도 쉽게 포기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뭐 결혼 현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결혼과 또 연결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뭐죠? 집 문제, 네, 집 마련 네. 문제, 또 뭐 취업 문제, 또 뭐 자녀 양육 문제,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네, 좌우를 맞습니다. 하고요. 예. 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아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첫 번째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네. 젊은이들이 절감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만혼 그리고 비혼을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 기성세대로서 대표님이 결혼하셨잖아요. 네. 평소에 어떤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이제 다양한 선택이 있고 또 선택에 따른 과정과 결과가 다양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네. 결혼 예찬론자고 네. 그게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이유를 떠나서 제가 성장하는 가장 큰 계기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 자신으로 출발한 이기심을 가지고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을 함으로써 그 세상의 중심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네. 다시 자녀를 가짐으로써 그 자녀가 가진 예. 세상을 또 껴안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세상도 중요하지만 확장된 사고와 시각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과 독립을 원한다면 결혼이라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성장할 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네. 뭐 이렇게 말해서 꼰대라고 불린다면 기꺼이 꼰대라고 불릴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나연 대표님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뭐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반자와 함께하는 그 기쁨도 정말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지금 그 다문화 연구소를 네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국제 결혼도 지금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대표님은 물론 우리 그 주변의 국제 결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예전하고 조금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마무시 많이 바뀌었죠. 어마무시. 그냥 바뀐 게 네. 아니라 어마무시 바뀌었죠.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네. 국제 결혼을 한다고 네. 하면 옛날에 네. 저희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들이 기절을 하셨죠. 네, 네. 차라리 뭐 내 읍내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뭐 네, 네. 호적을 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 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 우리 자식의 짝꿍이 없다면 충분히 그 시각을 넓혀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기성세대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하물며 젊은이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선택이 더 다양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 역시도 국가나 어떤 뭐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그런 국가적인 장애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 앞전에 거기 질문 주셨던 것처럼 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저는 발전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그런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더 다양한 문화가 만나서 네. 반응을 이렇게 발전을 이뤄낸다면 네.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주생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수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업들을 저희가 제일 직접 하고 계시죠? 예,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그 결과물이 나오고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들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만 그리고 자금적인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대와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계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연애라는 걸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 여건들 마련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AB 신랑 신부들에서 요즘 뭐 이렇게 말씀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결혼 중매도 하고. 네네. 뭐 대구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번에 3월 29일인가 설렘 가득 벚꽃 데이트 행사를 공기업 대구 경북의 국토정보공사하고 네. 달서구청하고 지금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지자체의 노력들이 인구 위기 극복에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벌써 이렇게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좀 아쉬운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으로 결혼을 앞둔 AB 신랑 신부나 젊은 층에게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선배로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가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몇 번 넘어졌다가 또 재도전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다양한 조력자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어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번 넘어졌다고 바로 문 닫는 거는 결혼이 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최고의 고객님처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다양한 분들이 나의 고객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한 마음으로 네네네네. 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이나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신랑 신부의 밝은 미소와 사랑이 더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신랑 신부의 힘찬 웨딩 마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연구소 주식회사 오디에서 이나연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